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한층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제로 금리를 선언하면서 또한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호재성 재료로 인식이 됐는데 막상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급락 뒤에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시황 정리해드린 뒤에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는 3.19% 급락한 1714.8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3,408억 원, 6,831억 원씩 매도했고 개인이 9,26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3%대 급등 흐름을 모두 반납한 뒤 3.72% 급락한 504.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47억 원, 개인이 44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47억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운송장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하락폭이 특히 더 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OTT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 등만이 상승 마감했고 상승 추세의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폭을 반납하며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이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교육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내 진단시약 제품에 대한 해외 언론의 극찬과 글로벌 수요 증가에 수젠텍과 시젠 등의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네, 시장 상황 증권부 양한나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코로나19 대응이 선진국들 공조를 하면서 굉장히 발빨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국내 시장 전에 글로벌 시장부터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로금리 선언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제로 수준인데요. 앞서서도 연준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이유로 지난 3일에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선제적이고 그리고 대규모 인하가 이번에 일어난 건데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 즉 양적 완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연준은 이와 함께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2조 원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 극복을 위한 연준의 양대 카드였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탈리아, 이란, 미국에선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얼마나 급하게 연준이 저렇게까지 움직일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추가금리 인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선물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상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 선물은 5% 폭락했고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4.5% 급락했고요.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 선물도 4.5% 폭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선물 역시 4.5% 급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다지만 오펙 감산 합의 불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24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석유 수요가 3분기부터 회복된다고 가정할 때 오펙의 원유 생산이 증가하고 리비아 생산까지 정상화가 되면 2분기에 두바이 가격은 배럴당 24달러, 연평균 가격은 34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사상 세 번째로 오늘 오후에 지금 긴급 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이죠?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에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서 0.75%가 되면서 역대 최저를 경신했고요. 동시에 사상 첫 0%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우리 환율 시장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있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전승지 삼성선물연구원은 외환 당국의 환율 변동성 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봤고, 이번 주에 이 원달러 환율 변동폭은 1,190원에서 1,22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주도 뭐 증권 시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중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네, 우선 신한금융투자는 연내 2,000선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 매수 대응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곽현수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줄여나가면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과거 위기 때의 낙폭을 고려하면 1,650선 내외가 코스피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배당주에 주목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시중금리의 5배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은 하락장에서 고배당주를 매수한 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배당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현 리서치센터장은 IT 하드웨어 중장기 수요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며 조정을 통해 가격 메리트까지 확보되며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양 기자 고맙습니다. 네.